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맞게 풀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저장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석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유제품 납품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문제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유제품 납품 현황 이 표에서 납품 업체라는 게 있대요. 그건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품명은 이제 행에다 갖다 놓으래요. 그리고 납품 일자는 열로 이제 처리하고 값으로는 우리 이제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래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피벗 탭을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에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표라고 있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피벗 테이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맨 위에 보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내가 이제 데이터 중에 이메일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때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가 올바르게 범위로 설정된 거 맞나 안 맞나 그거 이제 확인은 한 번은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동일한 시트 A20번에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여기서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A의 20번 셀이요. A의 20번 셀 이렇게 이제 찍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A의 20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필드명들이 지금 이곳에 떴어요. 그러면 이 필드들을 우리가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문제시킨 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납품 업체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래요. 납품 업체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제품명은 행으로 이제 처리하래요. 해서 제품명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 이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납품 일자는 열로 이제 처리하래요. 납품 일자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납품 일자 요거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납품 수량하고 납품 총액은 값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납품 수량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납품 총액이 나왔으니까 그 순서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납품 수량 요거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납품 총액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납품 수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납품 수량하고 납품 총액을 봤을 때 둘 다 합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총합계다라고 해서 각각 이제 열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합계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고 그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전체 합계 납품 수량이다, 납품 총액이다 해서 전체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이 값들은 이 행의 이제 총합계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 얘기는 HR
I열 이곳에 이제 행의 총합계 얘가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우리 디자인이요. 요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앞쪽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총합계를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이곳에 보면 총합계라고 따로 있어요. 해서 총합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뜨는데 여기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요 네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 이제 H열, I열에 있던 그 총합계, 행의 총합계가 이렇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이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감 영역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가 있어요. 이런 이제 합계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런 합계는 표시 형식을 가필드 설정에 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있는데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걸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겠죠? 그 상태에서 숫자 범주 선택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주고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왜?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가필드 설정에 들어있는 그 셀 서식 여기서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왔죠. 이 셀 서식은 가필드 설정계 아니라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러면 납품 수량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가필드 설정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가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이곳으로 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해서 왼쪽 하단에 표시 형식이라는 단추가 따로 있습니다. 해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여기서 우리 숫자 범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시킨 것처럼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 이곳에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에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 이렇게 들어와서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 시키면 제발 문제 시킨 대로 제발 좀 하세요. 이런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냥 바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문제 풀면 안 돼요? 그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돼요. 문제 시키면 제발 문제 시킨 대로 제발 문제 좀 푸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 버튼을 또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납품 수량 데이터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납품 총액도 해야 되겠죠. 해서 납품 총액 이런 데이터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가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면 이제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 여기서도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납품 총액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다가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 이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우리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스타일들이 쫙 떴어요. 여기서 문제시킨 대로 이제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각각 스타일들마다 이름이 뜨죠. 여기 보니까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이래요. 우리는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을 찾을 거죠. 해서 그 밑에 거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 요게 맞네요. 해서 요 스타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이제 스타일 지정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상까지 문제를 다 풀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이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5월 영업이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그때 문제를 보니까 이제 5월 영업이익 표에 그랬습니다. 지금 5월 영업이익 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우리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B의 7번 셀에 들어있대요. B의 7번 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얘는 판매 단가, 판매 수량, 생산 원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래요. 지금 여기 영업이익 B의 7번 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는 판매 단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임대료까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데이터표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의 변동에 따른 그 영업의 이익 변화를 C의 12번에서 G의 16번 이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판매 단가가 24,000원이에요. 24,000원인데 그때 판매 단가가 이제 2만일 때 22,000, 24,000, 26,000, 28,0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그리고 판매 수량도 여기서는 12,000개 이 데이터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때 판매 수량이 10,000개, 11,000, 12,000, 13,000, 14,000하고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B의 7번 셀, 이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보면 지금 수식 입력줄을 봤을 때 이렇게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식대로 이제 계산이 됐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이곳에다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이 표에는 이런 수식이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B의 7번 셀 이렇게 이제 찍혀있는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에서 이 수식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컨트롤 C요. 그러면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B의 11번 셀, 이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 셀을 땅 하고 찍으면 지금 이곳에 수식이 없어지면서 B의 11번 셀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ESC 누르고요. 이렇게 이제 취소시킨 다음에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복사를 했으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 키가 있죠. 좌측 상단에 있는데 그 ESC 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B의 11번 셀, 요 셀을 찍은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누르면 아까 여기서 입력했던 그 수식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돼서 이렇게 옵니다. 똑같은 그 수식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도 똑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하고 우리가 데이터 표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를 할 때는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예측에 보게 되면 이제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맨 밑에 데이터 표하고 따로 있죠. 데이터 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행 단위로 이제 입력된 게 뭐야? 열 단위로 이제 입력된 게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결과값을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할 건데 이 표에는 우리 행 방향으로 판매 수량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거죠.
근데 이 판매 수량은 우리가 복사한 이 수식에서는 원래는 이 데이터 값이었죠. 해서 우리가 행 입력 셀에다가 요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열 입력 셀이요. 내가 지금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는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 단가가 들어 있어요. 해서 내가 이 수식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수식에서는 우리 판매 단가로 예를 썼다. 그거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B의 2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한 이 수식에서 여기서 이제 복사했죠. 이 수식에서는 판매 단가로 예를 썼었는데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리고 판매 수량은 지금 12,000원이었는데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거에 계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행 입력셀, 열 입력셀 요거 찍는 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곳에 데이터가 행 방향으로 뭐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열 방향으로 뭐가 이제 들어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판매 단가하고 수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변경이 된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데이터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로 나오면 혼자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